이어서 역사 특강이 있겠습니다. 오늘 역사 특강은 한민족이 뿌리 역사와 홍산 문화라는 주제로 전 대전대학교 한의과 학장을 역임하시고 대한사랑 5대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윤창열 이사장님을 초청하여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의 인사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쯤 여기 서산을 다녀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6월 1일부터 그 대한사랑 제5대 이사장에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취임을 하자마자 행사가 많았어요. 6월 20일 날 대한국제학술문화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7월 초에는 요새 그 전라도 천년사 문제로 일본 구주 답사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한 10일 정도 그 튀르키예 출장을 다녀왔어요. 튀르키예 그 지진이 났는데 우리 대한사랑에서 그 컨테이너 박스를 기증을 했고 그리고 준공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상생방송 팀과 대한사랑 팀이 함께 한 10여 명이 튀르키예를 다녀왔어요. 근데 아직 제가 다녀왔는데 여독이 아직 좀 덜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컨디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하고 한민족의 뿌리 역사와 홍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튀르키예는 이제 터키죠. 터키인데 우리가 형제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가장 극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터키는 아시아의 가장 극서에 위치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6.25 때 터키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줬기 때문에 형제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터키는 그 돌골의 후손이에요. 돌골족의. 그리고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잘 배우지 않지만 튀르키예 그 교과서에는 먼 옛날 우리 코리아와 우리 민족은 저 중앙아시아에서 또 그리고 몽골 초원에서 형제의 나라로 함께 살았다. 튀르키예는 국사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튀르키예 그 고등학생들이 형제의 나라가 환란에 빠져 있는데 왜 파병을 하지 않느냐 데모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지원병을 모집을 했는데 그 지원병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제일 용감했어요. 그들은 그 돌고래 전사들이기 때문에 용인의 그 금양장리 전투가 있는데 거기서 그 백병전이 벌어졌는데요. 중공군이 1900명이 살상이 됐고 튀르키예 군사는 12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책을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용감했어요. 튀르키예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이스칸데룬이라는 거기서 그 출병을 했는데 마침 그 지진이 났던 곳이 이스칸데룬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려보고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 기증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상생방송에서 그런 것도 그 촬영을 해서 아마 한 2개월 뒤에는 우리가 다녀왔던 것이 방송 프로그램으로 상생방송에서 방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한민족의 뿌리 역사와 홍산 문화인데 홍산 문화만 갑자기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가 잘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한민족의 뿌리 역사는 삼성조의 역사만 제가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환국, 배달구, 단군조선의 역사. 근데 벌써 이제 여러분들이 그 대한사랑을 통해 가지고 뭐 매달 또는 격월로 꾸준히 그 공부를 해 오셨기 때문에 삼성조의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접하지 못했던 거, 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역사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기는 빛이 쏘는 건 없죠, 여기서? 제일 밑에 건가요? 빛이 안 나? 여기 있긴 있구나. 자, 우리 한민족의 뿌리 역사,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인류 역사에서요, 9천,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왜 이게 9218년이 아니라 9220년 전인데, 내가 교정을 해서 줬는데 이게 잘못네요. 우리가 기원전 7197년, 이게 이제 환국이 건국되는 해인데요. 갑자년이에요. 이건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국이 건국된 해가 60갑자에서 무슨 해냐? 갑자년이에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배달국이 처음으로 건국되는 해가 무슨 해냐? 갑자년이에요. 저도 이게 한 3년 전에 논문 쓰다가 이걸 발견하고서, 야, 정말 놀랍다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기원전 7197년, 3897년, 이제 여기다가 지금의 그 서기 2023년을 더하면은 환기 얼마가 되겠죠? 올해가 9220년이에요. 9220년. 이 환이라는 글자는 나무목변에 뻗칠긍자라 그래요. 나무목을 쓰고 한일자를 쓰고 날일자를 쓰고 한일자를 써요. 한이라는 것은 사실 중국의 한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다. 광명의 나라다. 그 당시에 그 9000년 전 사람들은요, 수행을 해가지고 내 마음에 광명, 아까 천부경에서도 보는 시민이 근본되는 건 마음이다. 그런데 본태양하야 악명하고, 우리의 이 마음자리라는 것이 광명한 자리예요. 우리의 마음자리라는 것이. 사서오경의 가장 근본이 되는 책이 대학이에요. 대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삼강령이에요.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며 제 신민하며 제 지어지선입니다. 삼강령의 첫 번째가 명덕, 우리의 마음이 밝은 광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 광명을 밝혀야 되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궁극의 목표예요, 이게. 그런데 환국시대 사람들은 이 지금 우리가 역사를 잘못 배웠어요. 옛날 사람들은 구석기 시대 돌 깨는데 몇만 년, 몇십만 년, 돌 가는데 몇천 년, 구석기, 신석기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미개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었습니다. 물질 문명은 그 당시에 발전하지 못했지만 정신 세계에 있어가지고는 전부 마음의 광명을 밝혔던 신선시대였어요. 신선시대. 그리고 장수문명 시대였어요. 그래서 환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수행을 해서 마음의 광명을 밝혔으면 나도 환이고 너도 환이고 우리 모두는 환이고, 그래서 환국이에요. 그래서 환을 마음의 광명을 밝힌 사람들이 건국한 나라다 해서 환국이었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한자라는 환 자체, 나무목 쓰고 뻗칠끙자, 한일자 쓰고 날일자 쓰고 밑에 그 한일자를 쓰잖아요. 그것은 나무목이라는 것은 오행에서 동방이에요. 그리고 뻗칠끙자는 위에 한일자가 있고 밑에 한일자가 있잖아요. 이게 천지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태양이 목은 동방이에요. 동방에서 떠오르는 모습을 상징한 글자가 환자라는 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도 광명하다는 뜻이고, 한자 자체를 가지고 파자를 해도 하늘과 땅 사이에서 동방에서 태양이 떠오른다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환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실명에 환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3301년을 7로 나누면 한 470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사람들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거 불가능하다.
어떻게 환인 한 명이 평균 한 470년을 다스릴 수가 있겠느냐? 그 당시에는 여기 바로 밑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환국은 무병장수를 누린 황금 시대였습니다. 이 환국에 대한 새로운 정의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각으로 옛날을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환국이에요. 그래서 평균 470년 정도 한 명의 환인이. 그래서 이 환국을 기존의 강단사학자들은 전부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삼국유사, 이건 뭐 강단사학자도 인정을 하잖아요. 고조선조를 보면 석유 환국이다.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남북 오만리, 남북 이게 오만리예요, 오만리. 그리고 동서가 이만리. 강단사학자 사람들이 자, 환단곡이라는 거, 그거 엉터리다. 무슨 옛날에 거리를 측량하는 그런 그 기준이 없었는데 무슨 환단고기에 남북이 오만리, 동서가 이만리라는 그런 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무식한 거예요. 이것은 그 25사의 진서 사이전을 보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거리를 어떻게 따졌느냐 하면은 지금처럼 뭐 줄자를 가지고 재질 않았죠. 말을 타고서 천천히 가면은 하루에 그걸 100리라 그랬어요. 그걸 말을 타고서 정의를 그렇게 내렸어요. 그럼 오만리는 뭐예요? 말을 타고서 500일을 갔다는 거예요. 500일. 그러면 그게 오만리예요. 이만리라는 것은 말을 타고서 200일을 가면은 그게 이만리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거리 개념을 따졌어요. 그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무식해가지고 무슨 말이야 환단고기에는 뭐 동서가 이만리고 남북이 오만리고 그런 거리 개념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그건 몰라서 그런 소리예요. 옛날 책에 그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요 말을 타고서 하루 가는 길이 100리예요. 100리. 말을 그냥 천천히 가는 거죠.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100리예요. 그 마행리예요. 이게 마행리. 말이 가는 거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만리다, 5만리다 이제 하는 것을 따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12환국이 이제 있었는데 이렇게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게 앞으로 이제 새로 역주자께서 판단국이 역주본을 내신 분께서 새롭게 이것은 만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환국은 인류 뿌리의 문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새가 있으면 새가 날개를 딱 펼치면은 동쪽으로 뻗어나가고 서쪽으로 뻗어나가고 몸통이 있잖아요. 서쪽으로 먼저 뻗어나갑니다. 환국의 이주민들이 건설한 이제 수메르 문명이라는 건데 이 12환국 중에 수미리국이 있고 우르국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갔어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이에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인데 거기에서 도시국가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도시들이 생겨나는데 전체로 우리가 수메르 문명이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인류의 문명이 어디에서 시작을 했느냐? 수메르 문명이 인류 문명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대학의 사무엘 노아 크레모 교수는 히스토리 비긴스의 수메르, 역사라는 것은 수메르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환단고기를 보면은 바로 그 수메르 문명을 건설한 주인공들이 12환국의 우르국, 수밀리국 사람들이 건너가서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문화와 그 수메르 문화의 그 유사성을 살펴보면은 수메르의 그 창세 신화를 보면 후두부가 평평한, 뒷머리가 평평하다는 거예요. 평평한 우리 민족이에요. 그리고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었다. 블랙 헤드드 피플이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이제 하도 혼혈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최초의 그 수메르 사람들은 후두부가 평평했고 블랙 헤드드 피플,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수메르어와 한국어는 동일한 이 교차어라는 거예요. 교차어는 부차어라는 뜻인데 같은 뜻인데 나는 나에다가 주어에다가 는을 붙이는 거예요. 당신에다가 을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토씨를 붙여가지고 말을 만들어가는 것을 교차거다, 부차거다 이렇게 하는데 수메르 언어가 교차거, 부차거였다는 거예요. 우리말과 똑같은, 그리고 같은 단어가 100개가 넘어요. 아빠, 아빠, 엄마는 이게 동서양의 거의 통일된 언어인데요. 엄마, 사람, 아우, 달, 북 이런 것들이 수메르 언어와 한국어가 동일하다 그래요. 그리고 60진법을 사용했는데요. 수메르 사람들이 이것은 분명히 10간 12지의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10간 12지에 의해서 60이라는 원리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0간 12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에 대한 책도 냈는데, 이 10간 12지의 그 원류를 따지면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식에 함을 지는 풍속도 우리와 비슷하고, 수메르 사람들이 상투를 틀었어요. 상투는 우리 민족만이 틀었어요. 씨름을 하는, 이게 이제 바그다드 근처에 있는 이 닌투, 이라크 바그다드의 그 닌투 신전에서 출토가 된 건데요. 이게 향로인데 둘이 씨름하고 있거든요. 씨름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풍습이에요. 그리고 순장제도가 있었다. 그리고 여인들은 물건을 이제 머리에 이고 다녔어요. 이것은 우리 민족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인류 문명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그 수메르 문명은 우리의 그 12환국의 우르국, 수밀리국 사람들이 건너가서 세운 문명이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날개가 서쪽으로 뻗어갔으면 동쪽으로도 뻗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동쪽으로 새의 날개가 뻗어가는데, 환국에서 이 알류우산 열도, 베링 해협을 넘어가지고 이 북아메리카에 인디언 문화가 있고, 멕시코에 아즈텍 문화가 있고, 여기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이렇게 나가는 것도 우리 민족이 여러 번에 걸쳐서 넘어갑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것은 이제 그 배제대학교의 손성태 교수가 스페인어를 전공을 했어요.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동창인데, 손성태가 가서 이제 멕시코 가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멕시코 원주민 언어를 연구해 봤더니, 이 점쟁이를 말이에요. 다 마틴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말 간 거죠. 화가를 다 그려. 그 다음에 내 집은 똑같고요. 나 그것이 좋다. 이것을 다조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더라. 그래서 손성태 교수가, 그럼 멕시코 원주민들은 분명히 우리 민족에서 넘어갔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손성태 교수를 KBS에서 데리고 멕시코 가서 설명도 여러 번 하고 그랬어요. 보니까 내가 그때 들은 기억 중에 하나는, 멕시코 사람들이 토끼를 토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토친이라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한국이라는 것은 동서양 문명의 뿌리가 되어가지고 그 새의 몸통에 해당하고, 한 날개 쪽 서양으로는 뻗어나가서 인류 문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수메르 문명을 열었고, 동쪽으로는 이 남북 아메리카의 문명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배달국인데요. 배달국의 원 이름은 박달국이에요. 자, 환이라는 것은 하늘의 광명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광명이 땅에 비치면은 그걸 박달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이란 뜻이에요. 박이라는 것은 박달한 뜻이고, 달이라는 것은 땅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지 바른 곳을 양달이다, 그늘진 곳을 음달이다, 그리고 기울어진 곳을 우리가 비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달이라는 것이 땅을 나타내는데, 원래는 박달국이에요. 근데 이제 박달국이라는 것이 이름이, 그 명칭이 변해가지고 배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쓴다면 박달국이라고 써야 돼요. 박달국. 자, 이것은 기원전 3897년, 요것도 가짜년이에요. 기원전 7197년 환국이 건국된 해도 가짜년이에요. 가짜년. 제가 한 2년 전에 그 논문을 쓰다가 막 계산을 해봤더니 딱 맞는 거예요. 이야, 이 가짜년인 거야. 환국도 가짜년에서 배달국도 가짜년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기원전 2333년, 요건 이제 무진년이에요. 자, 18명의 환웅이 있었고요. 1565년이라는 영년이 있었죠. 자, 우리는 이 배달의 후손이 돼가지고
그 뭐 음식 배달하는 것도 뭐 배달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잘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아마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한국은 인구가 증가해요. 그러면 이동을 해야 돼요. 기후가 변해요. 추워져요.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환웅천왕께서 이 풍백과 우사와 운사와 이 문명 개척단 이제 3,000명을 거느리고 이 백두산에 오셔가지고 우리 박달국을 세우고 이제 신시를 여셨어요. 이 신시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민족의 이상이라는 것은 하늘의 이상을 땅에 구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이상을 실현하는 도시예요. 이게 신시예요. 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도시 신시를 여셨어요. 그런데 원래 이 원주민은 호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온 민족이 웅족이 있었어요. 그럼 웅족과 이건 호족인데 한단고기를 보면은 삼성기 하에서는 웅호이족이다. 웅족과 호족의 두 부족이다. 또 신시본기에 보면 웅여호 양가다. 웅가와 호가 양가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곰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여기는 그러한 부족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지금 국사 교과서에서 무슨 곰과 호랑이가 뭐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사람이 되고자 했다. 지금도 그렇게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왜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월남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서 맹호부대를 파견했어요. 월남에다가. 그때 신문에 어떻게 썼느냐. 맹호향월이라고 썼어요. 맹호향월. 그러면 그것을 맹호부대가 월남에 간 건데 그걸 후세 사람들이 용맹한 호랑이가 월남에 갔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안 되는 건데 이게 무식해가지고 강단사학자들이 이것을 곰과 호랑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판단고기에는 아주 분명하게 곰을 토템으로 하고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그 14번째, 18명. 환희는 왜 7명이었는가? 그리고 배달국의 임금은 왜 18명이었는가? 그리고 단군의 임금은 왜 47명이었는가? 굉장히 이제 그런 걸 풀으면 재미있어요. 그것은 우리 천부경을 아까 읽을 때, 대삼합육하야 생 789, 그거 뜻이에요, 그게. 생 789. 거기에서 7명이 나오고, 18명이 나오고, 47명이 나오는데요. 어렵죠. 7, 8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47명을 두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해석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그게. 자, 그 원리예요. 우리 14번째 이 치우천왕이라는 분은 신선의 도를 후세에 전한 분이에요. 굉장히 그 용맹하면서도 그런 그 수행자였어요. 치우천왕이라는 분이. 지금 우리가 물건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으면 다 그 치워버려라. 그 치우다의 뜻이 치우천왕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이 치우천왕은 수도를 원래는 백두산에 있다가 요 청구로 옮깁니다. 요게 이제 요동반도예요, 요동반도. 여기가 대릉하 상류입니다. 대릉하 상류에 있다가 초기의 청구국이고 후기의 청구국은 요 발해를 건너가지고 여기에 자리 잡아요. 여기가 지금 산동성, 이거 산동반도죠. 산동석에 박흥현, 광묘현, 환태현, 고청현 그 부분이에요. 제가 94년인가 치우천왕 능을 찾아갔어요. 굉장히 한국 사람 치고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치우천왕 능을 찾아갔는데 치우천왕 능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여기 제녕시가 있어요. 제녕시. 제녕시가 있고 제녕시에서 제가 그때 택시를 타고 갔는데 문상현 거기에 지금 치우릉이 있어요. 그게 진짜 치우릉이에요. 저 탕록에 있는 치우릉은 다 가짜고요. 여기에 산동성도 2개가 있어요. 치우릉이. 문상현에 있는 그 치우릉 그것이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가장 확실한 그 치우릉인데 우리는 치우천왕을 잃어버렸다가 2002년 월드컵 때 그 붉은 악마에 의해 가지고 치우천왕이 부활을 했어요. 우리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치우천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 14세
한국의 18명의 환웅 중에 14번째 그 환웅이신데 자오지 환웅이라 그래요. 황제 헌원과 탕록에들에서 10년 동안 이 73회를 싸워요. 7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를 신하로 삼습니다. 근데 사마천 사기에는 거꾸로 말이에요. 황제가 금살치우다. 이 치우라는 분을 사로잡아 죽였다. 사로잡을 금, 죽일 살. 반대로 적어놨어요. 아주 그 역사 왜곡이죠. 그래서 이 치우라는 분은, 요건 이제 김산호 화백이 그린 치우천왕 그런 모습이고요. 이건 중국의 그 탕록에 있는 중화 삼조당에 있는 여기 이제 가운데 황제를 갖다 놓고 오른쪽에 치우천왕을 이렇게 모셔놓고 뭐 염제 신농을. 그래서 뭐 중국 사람들은 뭐만 있으면 다 자기 시조라 그래요. 황제를 자기 시조라 그러다가 이제 염제와 황제, 우리는 염농의 후손이다. 염제 신농 씨와 황제의 후손이다. 그 뒤에는 말이에요. 우리는 염왕치의 후손이다. 치우천왕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치우천왕은 중국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산동성 거야현에 있는 치우견비총이에요. 요것을 이제 저희들이 가서 찍었는데, 뭐 저는 여기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은 이걸 없애버렸어요. 치우견비총이 그 뒤에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산동성 거야현에 있는 건데요. 없애버렸어요. 치우천왕이라는 분은 이 만세 도술지종이다. 황제와 전쟁을 할 때 안개를 일으켰다 그래요. 능작대무다. 능이 큰 안개를 일으켰다. 그래서 만세 도술지종이라 그러고요. 만고무신 용강지조라 그래요. 만고에 걸쳐서 그 무신으로서 용맹하고 강한 분의 근원이 되는 분이에요. 조. 이제 후세에는 군신, 전쟁의 신으로 받들어요. 제가 군부대에 가서도 강연회를 많이 해요. 네, 반드시 그 얘기를 합니다. 왜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불패의 신이며 전쟁의 신이며 군신인 왜 치우천왕의 동상을 세워놓지 않느냐. 치우천왕의 동상을 세워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군부대에서는 한 군데도 세운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병법지조죠. 황제와 전쟁을 할 때 병법을 구사해가지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제 무기의 창시자예요. 최동철이라고 나와요. 구리를 캐고, 그 구리라는 말이요. 고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구리. 그 구리 자체를 우리 민족이 만든 거예요. 구리. 그 다음에 철이라는 걸 한자로 쓰면요. 쇠금변에 오랑캐 이자. 이게 철의 약자거든요. 그럼 철을 최초로 발굴한 민족이 어디냐?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동을 구리라 그러고, 구리를 이제 구려를 그걸 한자로 구리라고도 읽거든요. 그래서 이 금속제 무기의 창시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최고의 그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했던 분이에요. 이렇게 아주 위대하시고 훌륭한 분이 우리 배달국 시대 때 네 번째 치우천왕이었습니다. 자, 단군조선은 우리가 이제 기원전 2333년, 무진년이에요. 무진년. 이게 저야 이제 환단국이 일찍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1988년에 88 올림픽이 열렸어요. 근데 그래서 혼자 길을 가면서 88 올림픽이라는 것은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무진년에 고조선을 세웠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축제가 열리는 거구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다녔어요. 무진년에 고조선을 건국을 했는데 무진년에 우리나라 최대의 그 축제인 88 올림픽이 열렸어요. 근데 그것이 또 73번째예요. 73번째 맞이하는 무진년이었어요. 자, 그리고 238년에 끝나게 되는데 238년은 개해년이에요. 개해년. 임술개해. 육식갑자의 제일 마지막 해가 됩니다. 그래서 2096년, 그래서 환국 3301년, 배달국, 박달국 1565년, 그리고 단군조선 2096년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이 강단사학자들은 단군조선을 부정하거든요. 그런데 삼국유사에 보면은 분명히 돼 있어요. 위서의 운하대. 위서라는 것은 이것은 왕침이라는 사람이 쓴 위서예요. 뒤에 그 위수가 쓴 위서가 아니에요. 왕침이라는 사람이 쓴 위서. 그러니까
삼국시대 위오촉 할 때 그 위예요. 그 위서예요. 그 위서. 왕침이 쓴 위서의 운하대 내왕 이천제. 과거 2000년 전에 유단군왕검 이라고 토를 달았지만 하야라고 토를 달아도 돼요. 단군왕검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입도 아사달하시고 도읍을 아사달에 세우시고 개국호 조선하시니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고 이름하시니 여고동시라. 요건 이제 요동시라. 요님금 요자. 요님금 요자와 요 같은 글자예요. 이것은 그 삼국유사라는 책이 고려시대 때 나온 책이잖아요. 고려의 3대 임금 정종의 이름이 요님금 요자예요. 정종의 이름이. 그래서 요를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피해가지고 높을 고자로 바꿔 쓴 거예요. 그 요님금과 이건 동시대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아주 육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왕침의 위서에 보면은 정확하게 2000년 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단군 안검이라는 분이 아사달에 도읍을 세우고 아사달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아사라는 것은 우리가 시골에서 밭을 맬 때도 처음 밭을 매면 아이 맨다 또는 아시 맨다. 그게 이제 퍼스트란 뜻이에요. 가장 높다, 처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달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땅이라는 뜻이죠. 아사달. 거기다 그러니까 수도는 전부 이제 아사달이에요. 근데 이 아사달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어요. 멕시코의 그 아스텍 문화 그것도 아사달에서 간 것 같고요. 지금 카자흐스탄의 그 수도인 아스타나 그것도 아사달에서 변음이 된 것 같고요. 지금도 그 아사달의 뜻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 삼한관경제를 썼다는 거예요. 삼한관경제. 그래서 진한, 마한, 번한인데 마한이라는 것은 한반도예요. 그리고 번한이라는 것은 북경 쪽이에요. 여기. 그리고 진한은 송화강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천지인에 의해 가지고 삼한관경을 했는데 그럼 천에 해당하는 것이 마한이에요. 그러면 이 마한이라는 어원은 저는 물한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일, 천일지일, 태일인데 이건 불한에서 변한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태일에서 신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물, 불이거든요. 물, 워터, 불, 와이어, 천일생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물인데요. 물을 어디서 생하느냐면 하늘에서 생해요. 그걸 천일생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이생화, 땅에서 불을 생해요. 이건 이제 동양의 철학이에요. 주역 철학. 그래서 이 천일에서 물한에서 마한이 나오고 지일에서 불한에서 변한이 나오고 태일, 신한. 이 신이라는 것은 아주 크다는 뜻이 있어요. 크다는. 여기서 진한이라는 것이 나왔다. 굉장히 이제 재미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것은 천부경에서 말하는 천일, 지이, 인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국은 하나의 나라예요. 근데 배달국은 두 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전기 배달국, 후기에는 청구국, 치우천왕에. 그리고 이제 이 단군조선은 3으로 나가는 거예요. 삼한관경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진조선이 이제 수도를 3번 옮기는데요. 자, 진한이죠. 우리가 1대에서부터 21대까지는 진한이라고 그러다가 22대 색불로 단군부터는 진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번 수도를 바뀌는데 제1왕조는 송화강 아사달 시대라 그래요. 이것은 하얼빈이에요. 하얼빈. 그리고 이때 이제 삼한이라 그랬고요. 자, 초대 단군부터 21대 소태 단군 때까지. 그래서 기원전 2333년부터 기원전 1286년까지 1048년간 지속이 돼요. 서거정이 지은 동국 통감을 보면 단군의 영년은 1048년이었다. 딱 들어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강단사학자들은 그건 서거정의 동국 통감을 봐도 해석을 못해요. 1048년이 뭔지 도대체. 그리고 이 제2왕조는 백악산 아사달은 이 색불로 단군이 구테타로 단군이 되거든요. 유일하게. 43세 물리단군 때까지 이 1285에서 426까지 860년 지속이 돼요. 근데 1048에다가 860을 더하면 1908년이 나오는데
삼국 유사를 보면은 단군의 수명은 1908세였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1908세를 삽니까? 그것은 제1왕조와 제2왕조를 합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단군의 그 영년은 1908년이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물론 삼국 유사를 베껴 쓰는 거죠. 이 1908년이 제1왕조, 제2왕조. 그 다음에 이제 제3왕조는 장단경 아사달 시대인데요. 두 번째는 백악산 아사달 시대라고 그러죠. 백악산. 근데 뭐 이병도라든가 강단사 학자들은 전부 백악산이 뭐 황해도 어디고 뭐 황해도 장단경이 황해도 어디고 황해도 장단이라 그러죠. 그런 그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 개원이에요. 개원. 개원은 어디냐면은 요 심양이 있어요. 심양. 제가 수교가 되자마자 거의 뭐 첫 번째로 교환 교수로 중국 심양에서 1년을 살았는데 심양에서 동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그 개원시가 있어요. 개원시가 고기예요, 고기. 그래서 여기에서 238년 아까 그 개해년에 끝났다 그랬잖아요. 188년 이렇게 해서 1048, 860, 188을 더하면은 2096년이라는 그런 그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진조선은 수도를 3번 옮겨요. 3번. 그러면 마한 또는 평양에 도읍을 했었던 그 사만 관경제의 마한은 수도를 안 옮겨요. 그 다음에 번화는 수도를 2번 옮겨요. 처음에는 당산시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창녀현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것도 천일지 인삼의 원리입니다. 이건 진조선은 인에 해당하거든요. 이 천지인 중에서 대단군은 진한에 있었어요. 그 인에 해당해요. 사람에. 그 다음에 마하는 천에 해당하고 번화는 지에 해당해요. 지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하늘과 땅보다도 인간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그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했던 민족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국, 배달, 조선 3301년, 1565년, 2096년을 더하면 6960년이에요. 40년 부족한 7000년이에요. 근데 지금 뭐 요새는 이제 기자조선을 거의 얘기를 안 하지만 기자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에 없었어요. 근데 중국의 역사서에 주나라 무왕이 봉기자어 조선이 불신냐라. 기자를 조선에 봉하고 신하로는 삼지 않았다. 그런 이상한 개떡 같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임금 노릇을 했다. 기자조선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기자조선은. 물론 이제 그 번조선의 후예 중에 그 기씨가 있어요. 기씨. 뭐 그는 기자의 후손일 수는 있어요. 기자의 후손일 수는 있지만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임금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건 기자의 무덤이죠. 이거 산동성 조현에 있어요. 산동성 조현에 있고요. 자, 근데 뭐 대만 교과서에서도 조선 반도는 상나라 말년 기자의 개척대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기자는 여기 이제 하남성 서화현에 기자 독서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현, 여기 이제 박이죠. 은나라의 서울을 박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박다란 뜻이에요. 박다. 은나라 서울 박. 우리나라의 박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자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민족의 그 뿌리 역사, 환국, 박달국, 단군 조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왜? 홍산 문화를 얘기하려면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자, 동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 이제 제5의 문명을 홍산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홍산 문화는 2가지 개념이 있어요. 광의의 홍산 문화, 이 동북 쪽에서 나온 모든 문화, 소화서 문화, 흑룡화 문화, 사해 문화, 부하 문화, 조보구 문화, 홍산 문화, 이건 협의의 홍산 문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하연 문화, 하가점 하층 문화. 이게 전체를 또 얘기해요. 그러면 그 전체를 얘기하려면은 문화라는 표현보다는 문명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문명. 우리가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또는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제 강을 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1995년에 이 곽대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그 홍산 문화를 발굴한 고고학자예요.
이 사람 1938년생인데 이 사람은 살아있어요. 요하문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홍산인데요. 여기가 전부 여기가 그 철광석이 갈철광으로 돼가지고 붉은색을 띄어요. 자연적으로 붉은색을 띄어서 몽골 사람들도 그걸 홍산이라고 우라나따라고 불렀고 그걸 한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또 역시 홍산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산이 전부 붉어요. 전부 갈철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민족의 뿌리 문화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홍산 문화를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우리 환국, 배달국, 조선의 전부 문화예요, 그게. 중국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국의 강단 사학자들은 그거 우리 문화가 아니다. 외면을 하고 있어요.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냥 손가락으로 몇 명, 꽂을 정도예요. 복기대 교수라든가, 정건대 교수라든가, 서너 명 있을 정도고, 대부분의 강단 사학자들은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게 전부 우리 겁니다.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이 문화입니다, 이게. 홍산 문화라는 것이. 중국은 요하 문명을 통해 동아시아의 고대사를 송두리째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1994년 소병기, 이 사람이 최고 원로인데 죽었어요. 1997년에 소병기가 요하 문명이 중화민족의 시조인 황제족의 문화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동북지방 만주에서 있었던 만주족, 몽고족, 여진족, 말갈족, 조선족 전부 황제의 자손이 돼요. 중국 사람들은 황제를 자기 조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누구도 아니거든요, 이게. 황제라는 사람은 훨씬 뒤에 우리나라 배달국 시대 때 갈래 쳐가지고 나간 그런 사람에 불과한데 이렇게 역사를 왜곡시켜요. 이 역사를 연구할 때 처음에 한두 편 논문이 나왔어요. 이것은 우리하고 상관없고 저건 동이족의 그런 역사다. 한두 편 논문이 나오다가 싹 없어졌어요. 없어지고선 이제 중국 사람들은 동북 공정에 의해서 자기들 땅에서 생겨난 모든 역사는 다 우리 역사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편입시키는 거예요. 중국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하 문명의 유물을 통해 세계사를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굉장한 이건 문물입니다. 중화 문명의 시원이 황하 문명에서 자기들이 시작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황하 문명보다 훨씬 앞서거든요. 그래서 요하 문명으로 바뀌어요. 중국 사람들이 오랑캐 지역, 이 사람들은 만리장성 바깥은 오랑캐 아닙니까? 만리장성이 담장이에요, 담장. 그런데 이것은 담장 밖에서 생겨난 문화입니다. 만리장성 밖 동북지방에서 발굴된 신석기, 동석 병용기,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의 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서, 흑룡화, 사해, 부화, 조보구 여기까지는 전부 신석기 문화예요. 홍산 문화 말기의 동석 병용기예요. 그 다음에 이 하가점 하층 문화는 이게 완전히 청동기 문화로서 단군 조선의 문명입니다. 이것은 환국, 배달국, 이 고조선의 문화예요. 이것은 100%.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요순 시대 때 동북 지역에 문명 대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고조선이라고 하질 않아요. 이게 고조선의 문화거든요. 중국의 역사책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환단국에는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홍산 문화는 이건 미지의 문명이고 신비한 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 8가지예요. 여기 소하서 문화, 최초의 신석기 문화죠. 흑룡화 문화, 사해 문화. 지금 이제 사해 문화는 흑룡화 문화에 포함시켜요. 부하 문화, 조보구 문화, 용이 봉황새가 처음 나와요. 봉황새가 여기 용이 처음 나와요. 여기 사해 문화에서 그 이전에도 좀 있어요. 이제 홍산 문화. 그러니까 여기 홍산 문화라고 얘기할 때는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 홍산 문화는 협의의 홍산 문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하연 문화, 문자가 처음 나와요. 그 다음에 하가정 하층 문화가 요게 이제 단군 조선의 문화가 됩니다. 자, 홍산 문화의 이제 시대 구분은 이제 소화서 문화, 요것이 7천, 서기 전 7천에서 6,500이니까 2천씩을 더해야죠. 그러니까 9,000년에서 8,500년 전. 이게 전기 환국 시대예요. 흑룡화 문화는 기원전 6,200에서 5,200이니까 2,000을 더하면 이게 8,200에서 7,200이에요. 여기 신석기 시대 역시 중기 환국 시대예요. 사해 문화는 기원전 5,600년 전, 이것이 7,600이니까 중기 환국 시대고요. 부하 문화, 이것도 중기 환국 시대고, 조보구 문화는 기원전 5,000년이니까 7,000년에서 6,400. 요건 신석기 시대인데 역시 후기 환국 시대고요. 홍산 문화는 기원전 4,500에서 3,000년인데 요건 동석 병용기로서 환국 말에서 전기 배달국 시대고요. 소하연 문화는 기원전 3,000에서 2,000년으로서 동석 병용기예요. 후기 배달국 시대에서 초기 단군 시대. 그리고 하가점 하층 문화는 기원전 2300년에서 1600년. 요건 청동기 시대. 전기 단군 시대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소화서 문화예요. 자, 기원전 7000년에서 6500. 전기 환국 시대인데요. 요것은 1987년 내몽골의 오한기. 요 기라는 것이 현이라는 뜻이에요. 현, 맹극하, 목두 영자향의 소화서촌에서 발굴되었고요. 1989년에 이것은 소화서 문화다. 이렇게 이제 명명이 됐어요. 이것은 동부가 최고의 신석기 문화 유적지예요. 지금까지 한 40여 골이 발굴됐는데 더 발굴됐겠죠. 지금은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서에서 발굴된 요거만 소화서 문화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기준을 딱 잡아놓고 같은 유물이 수없이 나오면 이것도 소화서 문화, 이것도 소화서 문화. 그러니까 40여 곳 이상이 지금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오한기의 소화서겠죠. 유수산, 설양유지, 적봉시 임서연의 백음장한 유지, 요령성의 사해유지. 그러니까 사해는 중복이 되네요. 여기에도 이제 소화서 문화가 있고, 요령성 남부의 마가자유지, 양가와유지. 이건 전기 환국시대 소화서 문화. 9,000년에서 8,500년 전이고요. 동부가 최고의 이건 신석기 문화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당시에는 주로 토기가 나와요. 토기가 나오게 되는데 민문이 협사 갈색 통영관이다. 민문이라는 것은 이제 무늬가 없는, 요거 무늬 없어요. 요게 요런 거 무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색이고 뭐 통형 관이다. 그다음에 이제 장방형의 반지열식에 살았고 집단으로 취락을 형성했고 흙덩이를 쌓아서 만든 뭐 용 형상물인 퇴소 토령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용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이것은 최초의 그 빗살무늬 토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를 보면 이 민무늬 토기, 그다음에 와전문 토기, 점을 찍었어요. 이런 거 와전문 토기. 그다음에 이건 이제 빗살무늬 토기죠. 빗살무늬 토기. 이제 이런 세 가지 형식의 토기를 소화서 문화에서는 만들었습니다. 자, 이 소화서 문화의 토기들은 상좌에 있는 것처럼 이 민무늬 토기가 주류를 이루며 밑이 평평한 평저형이다. 이것은 요거죠, 바로 상좌. 요거요. 요거 무늬가 없어요. 요것을 지금 얘기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기타 그 움푹하게 점을 찍은 와전문. 와는 이제 우묵할 와자예요. 와전문 토기. 전형적인 빗살무늬 토기가 나타난다. 이것은 요게 이제 와전문 토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푹푹 눌러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간 이런 게 와전문 토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빗살무늬 토기겠죠. 그 다음에 주로 단사 선문이고 격자문은 흑룡화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으로만 그었지 이렇게 크로스로 교차한 것은 흑룡화 문화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흑룡화 문화인데요. 기원전 6,200년, 그러니까 이제 8,200년 전부터 5,200년, 7,200년까지인데요. 이건 1982년 오한기의 보국토양 흑룡화촌에서 이제 최초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흑룡화 문화라고 얘기를 1985년에 명명을 했어요. 그 분포 지역은 이제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이 지역이라면은 요령성, 여기 이제 요령성, 하북성 동쪽과 여기 이제 그 내몽골 적봉 지구가 되겠죠. 자, 이것이 분포 지역은 저기가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게 세계 최초의 귀걸이에요, 귀걸이. 네, 귀걸이. 옥결이다. 옥결. 이제 결이라는 것은 임금왕변에 쾌할쾌자를 쓰지만 그게 터질 결자의 뜻이 있어요. 한쪽이 터져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이거예요. 세계 최초의 옥 귀걸이인 옥결. 옥결. 여기가 이제 터졌잖아요. 여기 터져가지고 요게 이제 터질 결자의 개념으로 썼어요. 원래는 한자로 쓰면은 임금왕변에다가 이 쾌할쾌자를 쓰기 때문에 쓰지만 터진다는 개념이 있어요. 옥결. 그리고 이제 옥기가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계 가장 오래된 얼후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귀걸이다. 그래서 중국의 학자들은 이 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 옥기 시대를 넣어야 된다. 왜? 중국 학자들은 수만 점의 그 옥 유물 발굴로 옥기 시대의 설정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옥결이, 옥귀걸이가 우리나라에서도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수없이 나온다는 건 뭐냐? 이것은 우리 민족의 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옥은 말이에요. 압록강 너머에 요 수암옥을 갖다 썼어요. 여기가 압록강 너머, 여기가 요령성 수암현이에요, 수암현. 중국의 그 4대 옥 산지가 있어요. 옥 산지. 여기 수암옥이 유명하죠, 초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남성에 독산옥이 있고요. 저 섬서성에 남전옥, 란티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때 전부 옥새 만들었던 저 신강성에 호탄옥이 있어요. 호탄 지방에. 이렇게 이제 그 중국의 4대 옥 산지가 있어요. 나는 젊어서는 말이에요. 중국에 미쳐가지고 그냥 중국에서 살았어요. 중국에서. 방학만 되면은 대학원생들 데리고 중국의 행정구역이 34개가 있는데 내가 30군데를 다녔어요. 뭐 그때 이제 다 공부했어요. 그 중국의 지명이라든가 중국의 그 역사라든가. 그런데 이 흑룡화의 옥결이 말이에요. 강원도의 고성군. 근데 일부러 여기 가봤어요. 고성군 주광면 문암리에서 나오는 게 옥결이에요. 똑같잖아요. 이게. 중국에서 흑룡화에서 나온 옥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옥결이 똑같은데 이것을 전부 요 수암옥으로 만들었어요. 수암옥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만드는 것이지 이 중국 사람들이 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이 옥 귀걸이가 많이 나왔냐면은 이제 여기서는 요 결상 이식이다. 요건 이제 여기가 터진 이식은 귀걸이란 뜻이에요. 결상 이식. 우리나라 부산시 동삼동 고성군 문암리 아까 얘기했죠. 여수시 안도리, 울산시 처용리, 사천시 선진리, 청도시 사촌리, 제주도 고산리, 제주도 삼양동, 제주도 용담동, 제주도 도주동.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수없이 옥 귀걸이가 흑룡화의 옥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천시 그 선진리, 제주시 용담동의 것은 칼슘화되어 가지고 좀 유백색을 띠고 있어요. 요거 이제 색깔이 좀 변했죠. 요거 색깔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옥을 좋아했느냐? 왜 옥을 그렇게 좋아했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옥이라는 것은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불변함, 어떤 영생 불멸을 추구하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고요. 주역의 그 설계전을 보면 건의옥이다. 하늘은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하는데 하늘은 옥이 된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그 하늘나라를 옥경이라 그래요. 옥황상제님이 사는 서울을 우리가 천상 옥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 이렇게 옥을 좋아했던 것은 하느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염원.
또 하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염원, 이런 것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어떤 그 벽사, 삿된 것을 물리친다, 귀신을 물리치는 기능을 가진 신기, 불길한 일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우리에서 지금도 뭐 옥을 우리가 가면 몸이 건강해진다 그러잖아요. 원적외선이 나오고 뭐 좁은 파동이 나와가지고 뭐 그런 기능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재배종인 기장과 이 조가 흑룡화문화 흑룡구 유지에서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기장과 이게 조인데요, 1460알이 출토가 됐는데 1400알이 기장이고 기장서, 60알이 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세계 밭농사 농업 발원지, 세계 한장농업 발원지, 한장은 밭농사란 뜻이겠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이후 기장과 조는 홍산문화, 하가점, 하청문화 이내 주식이 되었습니다. 자, 동북아 최초의 이제 환호칠학인데요. 요 환호라는 거, 요거는 호를 흑토변에 써도 마찬가지예요. 환이라는 것은 이 둥글 한자예요. 둘러칠 한자고, 호라는 것은 해자 호자예요. 요게 해자. 요게 해자예요, 해자. 우리가 성을 쌓으면은 그 물이 지나가게 해자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인간과 인간의 전쟁은 없었을 거예요. 이 인간과 인간의 전쟁은 기원전 5000년,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 배달국 시대 거의 말기부터, 중기 말기부터 나오고요. 그 이전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검게 보이는 곳이 이게 환호고요. 해자예요, 해자. 방이 요게 11줄에서 12줄, 요게 하나, 둘, 셋, 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한 700 내지 900명. 그래서 요거 전체 따지면 한 120에서 145 가구가 되는데, 평균 한 6명 잡으면은, 요 하나에 6명이 살았다고 보면은 700명에서 이 900명 정도가 이 집단 취락을 이루고 살았다. 이건 이제 오한기 박물관에 복원해 놓은, 요거를 복원해 놓은 요 모형이에요. 흑룡화 문화의 그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는 소화소 문화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해서 흑룡화 문화에서 엄청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빗금을 걷냐, 이거 빗금을. 그래서 이 빗살무늬 토기는 햇살무늬 토기라는 거예요. 이 햇빛의 문양을 넣었다는 거예요. 계명대학교의 김영동 교수는 고대 토기의 줄무늬는 태양광선을 그릇에 새겨놓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 해와 햇빛을 형상화하는 것이에요. 요거 동그란 거, 요건 해예요, 해. 요런 건 해고, 여기 이제 나오는 무늬는 햇살을 얘기해요. 그래서 해는 신을 얘기하고 햇빛은 그 신의 본성, 신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컴퓨터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은, 요렇게, 요 동그란 것이 요거 되겠죠? 그리고 전부 이제 바깥에서는 중심의 태양으로부터 이 빛이 뻗어나가는 모습, 햇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빗살무늬 토기를 엎어놓고 바닥 쪽에서 보여지는 햇살 무늬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그림인데요. 중심의 태양에서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흑룡화 문화는 동북아 최초의 적석총이에요. 이제 적석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돌무지 무덤이라는 건데요, 중국 쪽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무지 무덤을 우리 민족이 고구려, 백제, 그 일본까지 돌무지 무덤이 나와요. 그러니까 흑룡화 무덤의 주인공들은 우리의 조상들이라는 겁니다. 자, 백음장안에, 백음장안 아까 있었잖아요. 백음장안에 석관, 적성묘. 요게 이제 석관이고, 여기 석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성묘. 이건 적성묘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석관이 있고, 덮개돌이 있었을 것이고, 적석이 있고, 주위에 석관. 석관은 이렇게 돌로 삥 둘른 거예요. 그래서 적성묘는 흑룡화 문화에서 기원해서 홍산 문화에서 대표적인 묘제가 되고요. 하가점 하층 문화,
하가점 상층 문화를 거쳐 고구려 백제 가야신라 일본으로 이 돌무지 무덤은 계승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흑룡화 문화 계속인데요. 동북아 최초의 석인상이에요. 그 임서연 서문유지에서 됐는데 이제 방에 이렇게 반지하식이죠. 여기에 살면서 여기에다가 이런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성신이며 조상신으로 지부의 수호신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흑룡화 문화 계속되는데요. 이게 끝났네요. 사해문화. 이것은 기원전 5600년이니까 이 흑룡화 문화가 기원전 5200에서 6200까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해문화를 따로 구별하다가 지금은 이제 흑룡화 문화에 넣고 있어요. 요령성 부신시 사해유지에서 1982년에 발견됐어요. 그래서 1994년에 돌로 쌓은 용 형상의 석퇴소령, 돌을 쌓은 돌무지로 이렇게 소한, 장식한 용인데, 이게 중국 사람들은 이걸 중화제일용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용의 머리죠. 용의 머리고, 용의 이제 몸통이고, 용의 꼬리가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이 길이가 한 19.7m. 그 다음에 넓이가 요건 한 2m가 되고, 요건 한 1m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해문화에서 이제 중화제일용인데, 중화제일용이, 이 사람들은 용이 발굴되면 중화제일용이다. 제일이라는 건 퍼스트라는 뜻이에요. 중국의 첫 번째 용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복양시에서 발굴된 걸 중화제일용이라 그러다가, 근데 그게보다 더 오래된 것이 저 내몽골 웅우토끼에서 발굴이 돼요. 또 중화제일용이라 그러다가, 뭐 여기서 발굴되니까 이것도 중화제일용이라 그러고, 맨날 바뀌어요, 그 사람들은. 자꾸 그 더 오래된 용이 발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해문화에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돌을 무더기를 쌓아가지고 용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용의 형상. 그래서 돌로 쌓은 용 형상의 그 석소령. 이게 1994년에 발굴이 됐어요. 요거죠, 여기서. 같은 거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옥기. 사해문화에서 이러한 그 옥기가 발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사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요화제일촌이다. 아까 우리 흑룡화 문화에서도 사람 사는 그 환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요화의 제일촌이다. 제일은 첫 번째 마을이다. 그런데 지금의 중국 학자들은 2012년부터 이 사해문화를 흑룡화 문화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하문화인데요. 뭐 이거 짧죠. 기원전 5200년부터 5000년 중기환국시대인데요. 1957년 팔임좌기 적봉시에 있어요. 부하진. 이 좌라는 것이 이제 동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임동현이라 그래요. 임동현. 부하진 호이통양 부하구문촌에서 처음 발견됐고요. 62년에 명명했는데 가장 오래된 복골이에요. 복골은 점치는 뼈. 소의 등뼈라든가 이 어깨뼈라든가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엄청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이 상나라 시기에 복골과 골복은 다르죠. 골복은 뼈를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뼈를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이 가장 번성했다가 주나라 이후에는 시초점이나 서죽점으로 이제 대체되어 사라졌어요. 주역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읍, 청동기 시대에 범의구석 유적이 발굴된 이후 부산, 김해, 창원, 광주, 북두, 신창동 등 한 20여 곳에서 옛날에 그 점을 쳤던 동물의 뼈가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하문화의 그 계승도 우리 민족이 계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경남 김해시 부원동 출토 복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조보구문화인데요. 조보구문화는 기원전 5000년부터 4400년. 그러니까 기원전 7000년에서 이제 6400년이니까 후기 환국시대의 유물입니다. 오한기 고가와포향 조보구촌에서 1982년에 최초에 발견이 됐는데
중화 제일봉, 중국에서 퍼스트 봉황, 첫 번째의 그 봉황새가 나왔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릇인데, 요 그릇이 봉황의 형상을 한 톡이라고 해서 이게 중화 제일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서 지역에 최초의 그 채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채도는 이 황하유역의 앙소문화보다 빠르죠. 지금 이게 홍산문화가 4,500에서 이게 3,000년인데요. 아니야, 이건 아니고요. 이건 뭐가 잘못됐네. 이 지금 조보구 문화가 5,000년에서 그 4,400년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앙소 문화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5,000년에서 4,400년이니까. 그래서 이 앙소 문화가 채도가 많은데 거기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요런데 그 무늬가 있는데요. 요것을 펼쳐놓은 거예요. 펼쳐놓은 걸 보면은 요게 그 녹수룡, 요게 이제 사슴, 요게 사슴이고 요 사슴 뿔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사슴의 머리를 가진 용이다. 요건 저수룡, 요게 돼지 어금니예요. 요게 돼지 어금니. 그래서 요건 돼지 머리를 가진 용이다. 요건 이제 조수룡, 요거는 새의 모습을 가진 그런 그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채도를 보면은 여기에 이런 사슴의 뿔도 있고 산돼지의 뿔도 있고 새의 뿔도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산문화인데요. 이 홍산문화는 4,500에서 3,000년이니까 환국이 끝나가면서 배달국 시대로 들어가는 때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홍산문화는 기원전 4,500에서 2,000을 더하면 6,500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달국의 건국이 3,879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023을 더하면 올해 배달국 기원 5,920년이에요. 5,920년. 그러니까 6,500이니까 환국 말기에서 배달국 초기로 들어가는 때예요. 홍산문화라는 것을 처음 그 명명한 사람은 1955년 중국 신석기 시대라는 책을 윤달이라는 사람이 쓰는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 얘기를 해요. 홍산문화다. 그리고 홍산문화가 최초는 1979년 요령성 조양시 객나심 좌익, 지금은 이제 객자현이라고 부르는데 동산취촌에서 대형 재단 유적인 동산취 유적이 이제 발견된 것이 최초예요. 홍산문화에. 그리고 1983년부터 우화량 유적이 발굴되었는데요. 1986년에 이제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요하 문명의 꽃은 홍산문화이고 홍산문화의 꽃은 우화량 유적인데요. 이건 이제 배달국 시대의 유적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한 3,500년까지 올라가니까 2,000을 더해도 한 5,500년 되잖아요. 배달국 시대의 유적이에요. 자, 이 홍산문화는 국가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계급이 완전 분화됐고요. 사회적인 분업이 이루어졌고요.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했고 초기 문명 단계에 진입했다는 증거가 수없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한국의 강단사학자들은 고대 국가는 청동기 시대에 비로소 성립하고 우리나라의 청동기는 시대는 기원전 10세기부터 시작한다고 기술해가지고요. 환국도 부정하고 배달국도 부정하고 단군조선도 초기는 부정하고 고조선은 BC 10세기부터 고조선이 건국이 된다. 이런 게 얘기를 들으면 막 폭발하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강단사학자들. 그런데 벌써 이 배달국 시대에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예제의 기원, 어떤 예의 기원, 중화문명의 기원이 여기서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하문명의 꽃이 그 홍산문화고 홍산문화의 꽃이 우화량 유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우화량 유적, 여기 이제 여신묘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쯤에 그
적석총은 무지하게 많은데, 제천단, 둥근 제천단이 여기쯤 있고요. 여기 이제 여기 금자탑, 거대한 금자탑 형태의 축조물인데, 여기 17개의 지점으로 나눠요. 17개의 지점으로. 여신묘가 제1지점이고, 여기가 제2지점이에요. 여기 이제 천원지방이 나오는 곳이. 요게 이제 제1지점의 여신묘죠. 여신묘는 이렇게 이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신이 여기 있어요. 주실이었고, 여기에. 그리고 유명한 이 두상, 여신의 머리가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구슬을 이렇게 박았고, 이건 이제 복원한 모습이죠. 요 주실에는, 여기 주실이죠. 실제 인간의 3배 크기의 주신이 3분이 있었어요. 인간보다 3배 큰 여신이 3분 모셔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고 할머니와 그 두 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위와 2배 크기의 중급신, 그리고 1배의 이제 하급신 등 3등급의 여신이 모셔져 있었다 그래요. 요 주실에. 그러니까 한 6, 7분이 모셔져 있었어요. 주신의 좌우에 보조신격으로 흙으로 만든 곰. 그 곰은 곰 토템이니까 이건 우리 민족이죠. 그리고 매로 보이는 새가 신의 사자처럼 모셔져 있었다 그럽니다. 요 주실에. 그 다음에 이제 제2지점에 바로 이 유명한 이 천단이 있어요. 천단과 적석총이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천단. 이게 이제 N이라고 돼 있는데, N은 이제 우화량, 니어우화량, 거기서 딴 거고요. 또 뒤에 건 그 중에서도 또 표시를 하는 거죠. 요거 A2는 제2지점이라는 뜻이겠죠. 우화량의 제2지점. 근데 요게 이제 하늘의 천재를 지내는 이런 재단이 있고, 요게 적석총이에요. 적석총. 그런데 이 적석총의 중심 대면은 계단식 석관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한반도에서 많이 나타나요. 고구려의 장군총, 고구려의 적석총이고요. 이거는 백제 적석총, 서울 석천동 3호분이고요. 그래서 이 적석총은 우리 민족이 계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제천단이 여기 나오죠. 대형 축구장 크기라 그래요. 원형 제천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총묘단이 다 갖춰져 있어요. 총은 무덤, 묘는 사원, 이게 사당묘자죠. 단은 제단, 천재를 지내는 제단. 이게 1983년에 발굴해서 86년에 처음 발표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유물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모르니까 신비한 왕국이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홍산 문화를 신비한 왕국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중국의 문헌에는 일체 나오질 않아요. 이 얘기가. 그런데 우리 환단고기에는 그것이 나오잖아요. 환단고기에. 그래서 이 우화량의 제단과 무덤은 우리 선조들의 우주관과 신관의 정수인 천원지방의 사상을 보여주는 아주 세계사적 유적인데,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아주 이건 동양 사상의, 우리 천부경 사상의 가장 핵심입니다. 상징인데, 하늘과 땅과 인간을 원방가구로 표현해요. 원방가구로. 인간은 이제 가구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의 중국의 북경에 천단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천단도 천원지방이에요. 둥글잖아요. 그리고 바깥에는 네모나 있잖아요.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중국의 천단까지. 그러니까 홍산 문화가 기원전 한 3,500년 정도거든요. 3,000년에서 4,500인데 한 3,500년 전이면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에 벌써 이런 천원 지방의 사상이 있었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적석총의 인고를 발굴해 보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총 20여 점의 옥기가 그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우화량 제2지점 1호 총 21호면인데요. 요걸 좀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옥기가 이렇게 많은데 요 머리에요. 요게 있어요. 요거 옥고라는 건데 상투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럼 상투를 틀은 민족은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물은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3원 구조예요. 요게 제천단인데요. 제천단인데 하나, 둘, 셋 이렇게 3원 구조로 돼 있어요. 요거를 확대해 보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통이 위아래가요 뻥 뚫렸어요. 왜 뻥 뚫렸을까?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건 뭐 상하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13지점. 그 우화량 유적이 17지점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제1지점이 그 사당이고 신에게 제사 지내는 제2지점이 그 천원 지방의 그런 그것이고 그다음에 13지점에 7층에 거대한 그 원형 적석 건축물인데 이거죠, 이거. 뭐 이게 7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이런. 자, 그리고 제2지점 4호총에서 이제 동으로 만든 귀고리를 발견해요. 그래서 홍산 문화는 이게 동석 병용기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 발견된 홍산 문화의 도소 인상, 이게 이제 유명해요. 흙으로 만든 남인상인데요. 적봉시 오한기 보국토양 흑룡구 유지에서 발견된데 기원전 한 3300년, 지금으로부터 한 5300년 전이니까 배달국 시대의 유물인데 잘 보면요, 입을 벌리고 있어요. 입을. 왜 입을 벌리고 있을까? 이거 수행하는 거예요. 주문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보면은 이게 왼손을 안에다 하고 오른손으로 단전에다가 손을 두는데 포겠어요. 자, 더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여기에 그 왼손을 하고 오른손으로 포겠어요. 손과 발의 모습. 복원을 했는데, 입을 벌려야지. 어떻게 복원을 했는데 입을 다물게 해가지고 복원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도, 뭐 이렇게 복원하는 데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입을 벌리고 말하는 모습 또는 주문을 읽는 모습이다. 머리가 굉장히 단정해요. 굉장히 단정하게 이렇게 머리를 했고요. 반가부좌를 하고 왼손 위에 오른손을 올려 맞잡아 이 단전 위에 두고 있어요. 수행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이건 수행 또는 단전호흡을 모습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7번째 이제 소하연 문화. 이건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 전이니까 배달국 시대 이제 말기에서 단군조선 시대 초기로 들어가는 때죠. 그래서 오한기, 소하연 향에서 발굴됐고요. 갑골문자의 전신인 도부문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소하연 문화. 대남구에서 묘지에서 출토가 된 문자가 최초의 어떤 문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가점 하층 문화인데요. 하가점 하층 문화는 이제 하가점에 하층 문화가 있고 위에 중층 문화가 있고 상층 문화가 있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걸일수록 오래된 거예요. 위에 것이 이제 최근세 거죠. 그래서 기원전 2300년이면은 우리가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이 되니까 완전 고조선과 더불어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고조선 초기 문화죠. 이 문화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석성, 돌로 쌓은 성이고 이 중에서도 치를 갖춘 석성이다. 이 치는 꽁치자인데요. 이것은 고구려 석성으로 이어진다. 이 치라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봉시 홍상구 초두랑진에 있는 건데 이 삼자점촌의 삼자점 유지인데요. 이건 항공사진이고 이것을 도형화한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을, 이게 석성을 쌌어요. 이렇게 쌌는데 이렇게 성을 바깥으로 내쌓는 거예요. 이렇게 1, 2, 3, 4, 5, 6 쫙 해가지고 15개까지. 여기서도 1, 2, 3, 4, 5, 6, 7, 8, 10개까지. 그러니까 성을 쌓고 이렇게 바깥으로 내쌓는 거예요. 또 그건 왜냐?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중국에는 없어요. 이것이 이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부터 내려와서 고구려의 석성의 특징이에요. 자, 뒤에 다시 자세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파형 동검. 요거예요, 요거. 요 모습이 꼭 비파 모습 같다 그래가지고, 비파형 동검이라고 그러고요. 이 하가점 하층문화의 특징이 적석총이고요. 석관묘가 있고, 대형 건물터가 있고, 옥기. 옥기는 뭐 수없이 나오죠. 삼족토기. 이런 달 3개 달린 하가점 하층문화의 삼족토기. 그리고 이 단군조선의 비파형 청동검은 배달의 비파형 옥검을 계승한 것이지 단군조선 초기에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옥검이 또 나와요. 옥검이 배달국 시대에, 그리고 이제 단군조선 시대에 이 청동검이 나오는데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홍산 문화가 이제 우리 문화라는, 뭐 이거 제가 정리한 거예요. 10가지의 근거. 중국 사람들이 그 오랑캐 지역이라고 멸시했던 만리장성 바깥에, 울타리 바깥에서 나왔어요. 동북지방에서 출토가 됐어요. 소화서 문화에서 최초로, 소화서 문화는 이 홍산 문화의 최초의 그 신석기 문화 아닙니까? 최초로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된 이후 요하 일대와 한반도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아주 특징적으로 출토가 돼요. 흑융화 문화의 옥을 비롯한 대부분의 옥이 압록강 서북 쪽에 수암옥을 가져다 쓰고 있어요. 또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모양의 옥결이 하나가 터진 곳이라 그랬죠. 이거 귀걸이. 한반도에서도 다수 발견이 돼요. 뭐 10개 이상이 발견이 됐어요. 부화문에서 발견된 복골이 우리나라의 여러 곳에서 한 20여 곳에서 점치는 뼈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무덤 유적지에서 상투와 이를 고정하는 옥고가 발견이 됐는데, 상투 트는 민족은 우리 민족이에요. 그리고 우화량 여신묘에 주신 옆에 보조신격으로 흙으로 만든 실제 흙 위에 곰이 모셔져 있었는데, 그거는 분명히 웅족의 토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화량 유지에서 옥웅용, 옥으로 만든 곰과 용의 형상을 한 옥기죠. 옥웅용이 많이 발견되는데, 즉 이들은 곰을 주 토템으로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가점 하층문화, 상층문화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 유물인 비파형 동검이 대량으로 출토돼요. 그래서 이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는 것은 고조선의 영역이죠. 근데 한국의 강단사학자들은 그걸 인정 안 해요. 만주, 산동성, 하북성, 한반도, 거기에서 이 비파형 동검이 나오면은 그게 고조선의 영역인데, 부정해요, 그런 거를. 고조선의 영역이라는 것을. 적석종 무덤, 석관묘, 돌로 만든 그 무덤과 덮개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석관묘와 덮개돌이 이후에 이 고인돌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인돌이라는 것은요, 그 천원 지방이에요. 고인돌 위에 둥그런 거 있고 밑에 2개 세우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네모나지 않는데요. 그게 이제 하늘은 천일, 지, 땅은 이를 상징해요. 이. 네. 원방각. 네모는 사잖아요. 음은요, 음은 2개를 하나로 써요. 젓가락은 2개가 하나예요. 2개가. 그래서 4 나누기 2 해가지고 네모는 둘로 계산해요. 둘로. 철학에서. 이게 치예요. 이게 치. 이 석성을 쌓는데 이렇게 싸가지고 이 적이 공격해 오면 이렇게 옆에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싸가지고 들어오면은 여기서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아주 고구려 석성의 특징. 이게 꽁치자를 써가지고 치라 그러는데, 이것이 그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의 조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가점 하층 문화에 치가 있는, 이게 치예요. 이런 게 치, 이런 게 치가 있는 석성,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조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거 10가지 했지만요, 100가지, 1000가지 나올 수 있죠. 자, 결론이네요. 지금 우리는 환국, 배달국, 이 단군 조선의 이 삼송조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 식민사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역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강단사학자들은 고조선 대부분 부정합니다.
마지못해 그냥 한 줄, 두 줄 넣고 있어요. 그 이전에 배달국, 단군조선, 환국, 이런 건 아예 그들은 관념도 없죠. 그래서 이 홍산 문화라는 것은 우리 삼성조 시대의 우리 역사입니다, 이것은. 중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석주 이상용 선생은 노예 역사의 교육은 노예 국민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은 무정신의 역사는 무정신의 민족을 낳고 무정신의 민족은 무정신의 국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홍산 문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연구해서 교과서에 집어넣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유구하고 위대하고 오래되었고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역사 의식이 강한 사람이 이 애국심이 강해요. 이건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와 애국심이라는 글을 썼어요. 옛날에 전 하도 이 글이 좋아가지고 많이 외우고도 다니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2천만 동포의 귀에 애국이라는 글자가 쟁쟁하게 울려 퍼지게 할 것이냐, 오직 역사 교육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2천만 동포의 눈에 이 애국이라는 글자가 배회하게 할 것이냐, 오직 역사 교육으로 할 것이니라 해가 쫙 나가는 글이 있어요. 그 역사 의식이 이 강력한 민족은 혼이 살아있는 민족입니다. 자, 구약은 성경에 신약 구약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이스라엘은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유랑 생활을 하다가 1948년 독립했어요. 역사가 정신입니다. 역사가 있으면 2000년이 지나도 나라를 건국해요. 민족의식, 민족의 역사의식이 강했고 주체성이 확립되었던 고구려 백제 대진국에서는 국가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사대주의에 빠지고 역사의식이 약했던 신라에서는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청나라가 고구려의 후손인데 역사의식이 약해가지고 중국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소화를 대화로 변화시켜요. 소화는 나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고 대화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을지문덕 장군 이런 사람을 왜 위대하다고 그럽니까? 그들은 개인적인 삶을 살지 않고 민족과 국가를 위한 대화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서쪽으로 비추어 가듯이 인류 역사는요, 지구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우리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 철학 등도 모두 우리 민족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한민족은 가장 유구한 역사와 광활한 영토, 위대한 정신을 소유했던 인류 역사의 종주국입니다. 역사의 상실은 민족의 소멸을 가져오고 역사의 회복은 민족을 중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진정한 한국인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사랑이 그러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역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대한사랑이 창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차피 이 세상에 와서 한평생 살아가는데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대한사랑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하셔가지고 함께 이 역사 광복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